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7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사법체계를 마구 흔들어서 본인의 구속을 면하려는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법 질서를 지키려는 검찰, 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인데, 또 특히 이재명은 검사 4명을 탄핵 발의한 데 이어서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법안까지 곧 발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그럴수록 수사를 더 법대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일단 신경전 어제 팽팽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서울신문 3면 기사입니다. 검찰 정치권 수사가 내란, 이재명은 독재자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검찰이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내란 시도 발언에 검찰 내부 격앙, 이재명 방탄위에 협박하고 있다. 재판 빨리 속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그런 말을 했죠. 대표의 재출마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당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행위에 책임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건 내란 시도 행위나 다름없다. 자, 이 4명이, 검사 4명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재명을 수사를 했다고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탄핵 사유로 든 것들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어서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왔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재명에게 간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렸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이 국회를 겁박한다.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회를 겁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란 시도 행위는 다름없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겁박하는 것이 내란 시도 행위면은 자기가 왕이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그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재자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온 거죠. 이 발언에 대해 내부적으로 뭐 겉으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격앙된 분위기. 검찰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독재자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자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자신을 거역하는 내란 행위로 치부한 것 아니냐. 독재자니까. 자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자신을 거역하는 내란 행위로 치부를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내란이란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인데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자신을 아예 국가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비꼽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그리고 최근 민주당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이화영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이재명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이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협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협박을 하면 할수록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을 해서 처벌을 해야죠. 수도권의 한 검사장도 국민이 이재명의 수준 낮은 언사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거친 표현을 써야 자신의 지지층이 따라주리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검찰은 묵묵히 할 일만 하면 된다. 할 일.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죠.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이라 주장하지만 검찰청 폐지 법안이다. 지금 최근에 뭐 법안을 좀 발의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죠.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압박 상당히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질질 다 수사도 끌고 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김혜경 두 부부를 동시에 소환을 하기로 했죠. 쌍으로 소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 법인카드 의혹 관련입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기소가 된 것이 있죠. 법인카드로 유용하는 무슨 뭐 과일도 사고 뭐 집안 물품 전부 다 사고 한 거 그 중에서 일부분은 뭐냐면은 극히 일부분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김혜경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밥을 샀는데 그걸 법인카드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10만 4천 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따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리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과 김혜경을 동시에 소환하기로 한 거는 그 선거법 위반 이거 외에 다른 모든 부분들 뭐 과일 사고 무슨 뭐 이 초밥 사고 이거 소고기 사고 이 부분은 지금 곧 소환을 할 거고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밥 산 거 이것은 선거법 위반 그래서 따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검찰은 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기에 공소유지를 하고 있죠. 공소유지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검찰이 김혜경 씨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검찰이 법원에서 피고인 김혜경을 직접 신문하겠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요청을 해서 재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사실에서 김혜경을 조사할 때와 달리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김혜경을 직접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혜경 측 난색에도 법원 피고인 신문 진행할 것.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이죠. 민주당 후보 경선 이낙연과 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의 재판에서 15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혜경 쪽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이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소리? 검사가 신문하세요. 결정을 한 거죠. 어제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공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인지 이렇게 검사와 변호사, 그러니까 김혜경의 변호사에게 물었는데 변호사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검사는 이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정에서 김혜경을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뤄진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답변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예 경찰청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검수완박 시즌2 민주당 검찰청 폐지 당론 추진.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있는데 여기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놓을 뿐 아니라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월 중 법안을 마련해서 당론 발의를 하는데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수행하도록 만들 방침인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니까 이 헌법에 검찰총장 이 직함이 명시가 되어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그래서 만약에 검찰총장을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총장을 없애는 대신에 공소청을 만들어서 공소청장으로 하려면은 검찰총장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반드시 검찰총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헌법에. 그래서 고치려면 개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은 또 꼼수를 부려서 공소청장 직함을 우선은 검찰총장으로 남겨둘 방침입니다. 꼼수죠. 공소청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 공소청을 이끄는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참 희화화를 해도 이렇게 희화화할 수가 없죠.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전후로 발의된 각종 검찰 저격 법안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처
중수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또 두겠다고 하네요. 어제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은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해 사람을 모함한 게 검찰이 한 일이면 당연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기가 조작 수사의 피해자다. 자기가 했던, 지금 그러면 이게 조작 수사면은 재판을 지금 4개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그 4개 중에서 2개는 9월, 10월에 구형과 1심에 나옵니다. 그 나머지 2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다 묶은 재판. 그리고 또 그 하나는 대북송금. 그리고 혐의가 11개. 11개를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죠. 어쨌든 이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겁니다. 자,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작전을 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항상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뭐 촛불 행동이라는 그 대표,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는 그 대표가 국회에 청원을 해서 뭐 120만인가요? 뭐 그 돌파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정인을 무려 39명을 채택을 했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39명을 채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탄핵 청원을 했으면은 탄핵 청원 사유가 있고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이 뭐 돌파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하면은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가 있죠. 그런데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전부 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 내용만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5개가 그때 청원인이 집어넣었는데 전부 다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법조계 확성기 통계 중대한 법위반, 야당이 헌법 65조를 우롱하고 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와 관련된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고위 공직자의 경우와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탄핵 소추 요건이고, 이 절차, 효과 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인데 65조, 이것을 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39명을 청문회 정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처리를 했는데, 헌법 65조는 이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수초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도대체 헌법 법률에 위반하느냐. 지금 청원인이 올린 5개가 이런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유인데,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학생기 방송 등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 탄핵 소추가 사유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이 국회법이나 청원법에 보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그 청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재판에 진행 중인 것들, 이런 걸 다 청원에 올렸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헌법 65조를 우롱하는 것이다. 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명의 정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탄핵 검사들을 수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검사 탄핵 청문회 할 때는,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고, 또 검사에 대한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39명,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39명 정인을 신청한 것처럼 이 법사위에서 하는 검사 탄핵에도 정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인에 이재명 사건을 조작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을 정인으로 불러야 되죠. 그래서 다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검사 또 한 명은 과거에 12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 뭐 위정모해 했다고 지금 탄핵 사유를 했는데, 그럼 한명숙도 불러서 정말인지 청문회를 여는데 정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조선일보 정치면은 그 기사도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이재명도 불러요. 그렇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39명 정인 신청한 것처럼 탄핵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재명, 한명숙, 송영길 다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시호,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모두 정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영, 김성태 다 국회에 다 출석시켜야죠. 그러니까는 앞뒤가 안 맞는 두 개의 탄핵 발의를 놓고 탄핵 문제를 놓고 편리한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정인들 39명 채택 그러면은 검사 탄핵은 그 검사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건 묵살. 이게 이재명이 하고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앞장서서 저지해야 될 국민의힘은 또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오죽하면은 일면 톱 기사와 관련 기사까지 다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폭로전 수렁 여당 전당대회 야당 공격 빌미만 줬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역풍 걱정하던 그야 여당 아니면 어쩔 뻔했나 말까지 나온다. 자, 지금 문자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 댓글팀 이야기도 나오고 당무 개입 이야기 나오고 사적 공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비전은 사라지고 낯뜨거운 공방만 벌어지고 있는데 그야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여당 집안 싸움을 여당을 공격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도 노골화되고 있다. 민주당 역사상 셀프 연임이라는 희극을 부리고 있는데 이재명이 여당의 자중질환 덕에 그 희극이 묻히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휘부는 여당 내부에서 촉발한 각종 네거티브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 지난 8일, 9일,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그 용어들을 세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 말고 공개 회의 때 나온 그 공개 발언 때 나온 용어들을 세보니까는 여사,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죠. 여사란 단어가 71차례, 문자란 표현이 35차례 나 등장을 했다. 이것까지 집중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여당을 흠집을 낼까. 이 기간 관련 논평도 8건 내놨고 자, 문자 논란이 터지기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탄핵 청문회를 밀어붙이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하면은 역풍이 불 건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여당 내분 양상에 야권 기류가 달라져 버렸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은 9일 야당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게 여당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이런 농담도 오갔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노골화하고 있다. 만만한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사 문자에 등장한 댓글팀 활용은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공작 정황까지 시사한다. 사실이면 정권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기문란이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권한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한 것은 당무 개입이자 국정농단이다. 사천 논란도 있죠. 사찰의 공천을 했다는 민주당의 친명 행제, 비명 행사 공천을 공격했던 여당의 민낯이다. 여권에서는 입법 독주에 이어서 탄핵 폭주 조짐인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여당의 집안 싸움에 가려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7월 10일을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